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오늘은 NCS 교재 CO2 용접 재료 준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S 교재를 보시려고 하시면은 사이트요. www.ncs.go.kr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교재 CO2 용접 재료 준비 교재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NCS의 뜻을 먼저 알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여러 분 들으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넘어가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NCS라는 것은요. 국가가 산업 현장에서요. 필요한 세 가지의 어떤 지식, 기술, 소양을 이제 정리한 책이라 이런 교재라는 뜻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은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 용접 같으면은 실제 용접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소양은 직장 생활에서의 필요한 태도,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소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국가에서 표준화를 해놨어요. 표준화된 내용이 이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래의 부분은 궁금하신 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대부분 아마 이해가 되도록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오늘은 학습 3 보호가스 준비하기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보호가스의 선택과 작업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학습 목표를 보시겠습니다. CO2 가스 아크 용접 작업에 적합한 보호가스 종류와 사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적합한 보호가스 종류죠. 그리고 사용법입니다. 두 번째, 용접 절차 사양새에 따라 보호가스로 CO2나 혼합가스를 선택할 수 있다. 세 번째가요, 보호가스 토칩으로 적정 유량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3-1에서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보호가스의 중에서 CO2 가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2 가스는요, 용기에 충전한 탄산을 기화시켜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액화탄산이라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CO2 이 가스를 액체로 만들어서요. 이 액체로 된 CO2 가스를 다시 기체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액화탄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액화탄산은 대용량의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CO2 가스를 용접하는 MG, GMAW나 FCAW는 이 액화가 아니고요. 압축 CO2를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압축 CO2는 저장 탱크 용기가 청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압축 CO2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압축된 상태에서요. 바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제 CO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CO2 가스의 제조원에 따라서 불순물이 이제 함유하게 된다. 그래서 순도가 좋지 못한 CO2 가스를 사용할 때 용접부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CO2 가스는요, 케이스 기준에 1종, 2종 이렇게 기본 3종이 있는데요. 시판되는 CO2의 순도는요, CO2의 순도는 99.9% 이상이 지금 현재 판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99.9%의 이상의 CO2 가스는 용접 분량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접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은 99.5% 이상, 그 다음에 2종도 99.5, 3종이 99%입니다. 그런데 이 3종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접 쪽으로는요, 1종, 2종만 용접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이제 CO2 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화 이제 탄산 CO2 가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 액화 탄산가스는요, 31도, 인온도가 31도이므로 용기를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면 폭발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액화 CO2 가스 용기는요, 반드시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20리터 per minute, 1분 동안에 20리터의 이제 가스를 사용했을 때요, 액화 이제 CO2가 25kg이 들어있는 용기는 이제 대략 얼마 정도의 가스량이 되느냐 하면은 12,700리터가 됩니다. 12,700리터요. 그래서 이 12,700리터 같으면은 분당 20리터를 쓰니까요. 그럼 1시간 같으면은 120리터를 쓰죠. 1시간에 120리터 per hour 됩니다. 1분에 20이니까요. 그러면은 12,700 같으면은 약 10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0kg짜리의 에카시오토 가스는 전체 용량이 15,30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나누기 이제 요맹 20분당씩 20리터를 쓴다고 하면은 약 12시간을 쓸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5리터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면은 전체 기체가 됐을 때가 71,800리터입니다. 그래서 뭐 14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액화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액화가 아니고 압축 같으면은 뭐 이제 압축가스의 이제 용량 나누기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제 25kg짜리 액화 CO2 가스가 연속으로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사용했을 때가 10시간입니다. 근데 뭐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용접을 하는데요. 연속으로 쭉 당겨요. 이렇게 쭉 당겨봐야 거리에 따라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고 나서 또 중지를 하고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 용접이 되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럼 하루에 실제로 뭐 풀로 최단을 쓴다 해도 10시간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여기서 준비를 하고 용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하루 10시간 같으면은 뭐 하루 정도 아니면 이틀 정도밖에 사용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계속 연속하는 시간을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 이 정도 25kg이라 해도 실제로는 최소 3, 4일 이상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뭐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1번의 CO2 가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CO2 가스는 대기 중에서 기체로 존재하며 비중이 1.53이다. 이 CO2 가스의 분자량이 44가 됩니다. 그러면은 공기 분자량 29를 나눠줘요. 그러면은 이게 1.53입니다. 공기의 비중은 우리가 1이라고 하죠. 그러면 CO2 가스가 예를 들어서 공기에 누설되었을 때는 공기보다 한 1.5배가 무겁게 되겠죠. 다음에 무색, 무치, 무미나 공기 중에 농도가 짙어지면 코입, 눈, 코, 입 등의 자극을 느끼게 된다. 다음은요. 상온에서 쉽게 액화함으로 저장 운반이 용이하고 비교적 값이 저렴합니다. 다음은요. 용기에 충전된 CO2 액체 상태요. 액체 상태의 CO2 가스는 용기 상부에서는 기체로 존재한다. 저장 탱크의 CO2 가스를 이렇게 할 때요. 이렇게 할 때 100%의 액체로 이렇게 CO2 가스, 액화 CO2를 저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법적인 기준도 그렇지만서도 100% 하게 되면은
이 CO2 가스가 증발됐을 때요. 증발했을 때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90%요. 90% 정도만 액체를 채웁니다. 그리고 10%는 위에 이제 빈 공간으로 이렇게 두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10% 정도가 기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10%가 기체이고 90%는 액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CO2 가스 취급해 보시면요. 액화탄소 용기의 장입량은 보통 25kg이나 30kg짜리를 사용한다. 다음번에 가스 조정 밸브를 파손하게 되면 가스가 심하게 새며 병이 요동하면서 날아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스 조정 밸브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용 캡을 한다. 여기 요 위에 보면 이렇게 가스 밸브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나사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세워져 있다가 용기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요 밸브 부분이 이제 똑 부러질 수가 있어요. 자체가 만약 이렇게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이 밸브를 갑자기 열게 되면 이렇게 가스가 나오면서요. 나오면서 이 반발력에 의해서 병이 뒤로 넘어집니다. 이렇게 넘어지면서 가스가 이 바닥에 뿌리면서요. 피리릭 돌아요. 뱅글뱅글 돌면서 어떤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밸브 자체에 이제 보호용 캡을 씌워서 운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아르곤 가스 AR 이렇게 됐죠. 화학기호는 AR이고요. 번호가 18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는 18쪽이라고 되는데 보통 8쪽이라 그죠. 8쪽 원소라고 해요. 이 8쪽 원소는 뭐 비활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P가 불활성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불활성 기체 이렇게 해요. 이 불활성 기체는 활성이 없는 이제 기체 이렇게 해서 활성이 없다는 것은 다른 원소와 반응성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소하고 접촉이 되더라도 반응을 잘 하지 않는 좀 가장 안정된 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곤가스를 다른 이제 가열을 하더라 해도 크게 이제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 그런 이제 가스가 되겠습니다. 대기 중에는 0.93%를 차지한다. 우리가 이제 공기를 예를 잡았을 때요. 공기가 이제 어떤 성분이 제일 많은가 하면요. 먼저 질소가요. 질소가 78%가 있습니다. 질소가.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그 다음에 있죠. 우리가 21%가 있다 해요. 그럼 요 두 가지를 지금 다 하니까 99%가 나와요. 99%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약 1% 가까이가 어떤 가스냐면 지금 나온 이 알곤가스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여기 0.93입니다. 0.93, 1%가 약간 안 되겠죠. 그런데 뭐 나머지 그러면은 0.07이 요 세 가지 질소, 산소, 알곤 빼고 있다는 뜻인데 뭐 0.07 같은 경우는 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0.93%의 알곤을 그냥 1%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소, 산소, 알곤이 합쳐서 이제 100%의 공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가스가 이게 알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접용 알곤가스는요, KS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면서 순도가 99.99% 이상으로 시판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판되는 가스의 알곤가스가 99.99%입니다. 알곤가스는 용기에 이제 저장이 되는데 압축가스로 압력이 150기압입니다. 고압으로 충전되어 있다. 그리고 용기 한 개의 가스량이 내용적이 46.7리터입니다. 그리고 이 46.7리터의 이제 용기량을 용기가 7,000리터가 돼요. 7,000리터. 그래서 이 7,000리터가 되므로 유량이 분당 60리터요. 분당 60리터를 사용할 때는 약 12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KS 규정의 순도는 99.9% 이상이다. 뭐 나머지는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알곤가스 특징을 보시면요.
알곤가스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서 모두 무색, 무미, 무치, 그리고 불연성이다. 물에 대한 용해도는 산소가 비슷하고 질소보다는 한 2.5배 정도가 더 용해된다.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고요. 함부를 생성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가라앉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알곤가스 누출 시 산소 결핍수로 인해서 질식에 인한 유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가스,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 산소의 농도는 18%입니다. 18%의 이상만 이제 흡입을 했을 때 정상이고요. 18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21% 이렇게 말하죠. 18보다 낮아도 이제 질식이 되고 또 21%보다 높아도 이게 질식이 돼요. 그러니까 요 범위 18에서 21%의 가스량의 범위만 사람이 살 수 있고 이보다 적어도 안 좋고 많아도 안 좋습니다. 다음에는 산소죠. O2. 산소의 특징의 한 가지가 자신은 타지 않고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지연성, 그 다음에 조연성이라 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안 탑니다. 그런데 다른 물질이 이제 탈 때, 연소를 할 때요,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도와준다 해서 조연성, 나머지는 또 지연성,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연성 가스의 대표적인 가스로 공기와 물이 조성물이다. 분자량은 16입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21% 정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서 얻거나 또는 물어 전기 분해를 통해서 제조한다. 대부분 자체는 공기 중에 있는 이 산소를요, 21%의 산소를 이제 분해 저쪽에 얻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색, 그 다음에 무미죠. 무색, 무미, 무치, 무미의 기체로서 리터당 동량은 0도씨 1기압에서 1.419g이고 비중은 1.105이다. 보통 그래서 1.1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기보다 이제 약간 무겁죠. 공기의 무게가 1이기 때문에 1.1은 공기보다 약간 무겁습니다. 용융점 마이너스 219, 비등점 마이너스 183도. 그러니까 이제 비등점은 액체 산소가 기체가 되는 온도가 마이너스 183도입니다. 마이너스 119도씨에서 50기압으로 압축하면 다망색의 액체가 된다. 그러니까 시중에는 액체산소가 판매가 돼요. 그때 액체산소는 마이너스 119도에서 50기압으로 압축해서 만든 이런 액체산소를 저장해서 이제 판매가 됩니다. 다음에 산소는 공업용과 의료용으로 있고요. 순도가 높을수록 더 좋다 이래 돼 있죠. 순도는 99.5% 이상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금, 백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금속과 화합하여 산화물을 만든다. 마법은요. 산소는 일반적으로 고압용기에 35도씨에서 150기압의 고압으로 압축하여 충전한다. 일반적으로는 이 압축가스요. 압축가스로 이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처럼 액화가스로도 할 수 있는데 압축했을 때의 압력이 150기압이 되겠습니다. 산소용기의 색깔이요. 색깔은 녹색, 이산화탄소가스는 청색, 아르곤가스는 회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표면에 백색 글씨죠. 흰색으로 이렇게 산소라든지 탄산가스, 알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GMAW에 사용하는 보호가스였어요. GMAW 가스메탈 아크 웰딩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솔리드 이제 용접봉을 사용하는 이런 이제 용접을 말하는데요. 보호가스와 적용되는 용접 금속 이렇게 했어요. 불화산가스를 사용할 모재, 알곤,
알곤 같으면 사실상 모든 금속 모재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헬륨도 있고, 뭐 헬륨가스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하고 동합금보다 많은 열과 기공호 채소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혼합된 가스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전부 다 이제 특별한 어떤 금속에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은 뭐 이런 특별한 금속들은 어, 시중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알곤 플러스 1 내지 2%의 산소 이런 것은 이제 탄소합금강이라든지 스테인리스강 이렇게 쓰는데요. 뭐 지금 말하는 GMAW의 이제 용접기로서 뭐 스테인리스 강은 사실 그렇게 용접을 잘 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GTAW로 이제 많이 쓰지 지금처럼 GMAW로는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뭐 그런 이제 혼합가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100%의 이제 탄산가스를 사용할 때는 뭐 연강이라든지 탄소강, 그 다음에 탄소강과 산화철 와이어 이런 쪽에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런 이제 알곤하고 혼합하는 아니면 산소하고 혼합하는 뭐 이런 가스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접 작업 환경을 보겠습니다. 1번에 용접 흉 제거를 위한 한기 대책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GMAW라든지 아니면 FCAW 같은 CO2를 사용하는 용접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좋지 못한 이런 유해한 가스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흉가스가 흡입하게 됐을 때는 인체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대부분 하는 것이 바로 국소 배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용접하는 바로 그 윗부분에서 후드를 설치해서 이제 바로 이 흉가스를 제거하는 그런 것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 환기 장치도 또 있어요. 국소적으로 용접이 발생하는 이런 부위에 환기도 하겠지만서도 전체적으로도 또 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작업 특성상 국소 배기 장치 설치가 곤란하여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뭐 다음 같은 준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필요 환기랑 해가지고요. 시간당 15번에서 20번, 15 내지 20회 정도를 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나번에 유입 공기가 오염 장소를 통과하되 작업자 쪽으로 오지 않도록 위치를 이제 선정한다. 이 유입되는 공기가 오염 장소를 통과하는 작업자한테는 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 공급은 이제 청정가스죠. 깨끗한 가스를 하도록 합니다. 라번에 기류가 한편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공기를 공급한다. 마번에요. 오염원 주위에 다른 공정이 있으면 공기 배출량을 공급량보다 크게 하고 주위에 다른 공정이 없을 시에는 청정 공기 공급량을 배출량보다 크게 한다. 그 다음에 바번에 배출된 공기가 재유입되지 않도록 배출구 위치를 선정한다. 4번에 난방 및 냉방, 창문 등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형태별 작업 환경 관리 대책입니다. 먼저 옥내 용접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된 장소에서 용접 작업 지점에는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해서 작업하도록 한다. 고정된 장소에서는요, 이제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합니다. 국소 배기 장치의 후드는요, 작업 지점이 포위될 수 있도록 부서식으로 설치한다. 부서식이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외부식 후드를 설치할 경우 작업지점 측면의 후드를 접근시켜 작업자가 용접 휴음에 노출되도록 하지 않도록 한다. 되어 있고요. 라번에요. 국소배기 시설로 배출되지 않는 용접 휴음을 희석하기 위해서 전체 환기 시설을 설치한다. 국소로서 이게
만약에 용접 이 휴가스를 배출을 다 못할 경우는요, 나머지는 또 전체 환기 시설로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고정되지 않고 이동하는 용접 작업 지점에는 이동 집진기 또는 이동식 환기팬을 설치한다. 고정되지 않고 용접을 이렇게 할 때는 이동 집진기나 이동식 환기팬을 설치해서 하는 게 좋다 이런 뜻이고요. 4번에요. 주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시력 보호를 위한 차광 펜스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어떤 용접을 있던 이 부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근처 주위에서 다른 어떤 작업을 할 때 있죠. 그러면은 용접되는 불빛이 이렇게 이제 주위 작업자에게 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 용접되는 장소하고 다른 작업이 하는 요 사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차광 펜스를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해서 이 불빛 자체가 다른 이제 작업하는 분들에게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4번에 국소배기 시설이 시설이죠.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작업한다. 그 다음에 흉룡 방진 마스크나 분진 마스크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또 차광 안경을 사용한다. 소음이 85dB 이상 시에는 기마개 등 또 보호구를 착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 용접 작업에서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등지고 작업합니다. 등지고요. 바람을 등지고 합니다. 주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시력 보호를 위해서 이제 또 차광 펜스 앞에처럼요. 다음에 흉룡 방진 마스크나 송기 마스크를 이제 설치한다. 착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차광 안경, 그 다음에 소음이 이제 85dB 이상은 또 기마개를 착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제 5개는 아무래도 여기 있는 옥내보다는 조금 더 덜 위험하겠고요. 가장 위험한 작업이 밀폐 공간에서의 용접 작업이 되겠습니다. 급기 및 배기용 팬을 한다. 공기를 공급하는 이제 팬, 공기를 배출하는 팬을 이제 가동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보네요. 작업 전 산소 농도를 반드시 측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18% 이상의 이제 산소가 있을 때만 작업합니다. 만약에 18% 이하에서 산소가 있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급기하고 이제 배기를 하여서 산소가 18%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요 18% 이하일 때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되면은 질식으로 인한 어떤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소 농도가 밀폐된 곳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흉룡 방진 마스크나 뭐 일반 방진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소음이 또 85 이상은 기마개 하고요. 마음은요 탱크라든지 맨홀 뭐 이런 것이 대표적인 이제 밀폐된 장소가 되겠어요. 통풍이 불충분한 곳에서 작업 시에는 긴급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 뭐 외부와 연락 장치라든지 비상용 사다리, 로프 등을 준비를 취한 후 작업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밀폐된 장소 같으면 반드시 탱크 외부에 아니면 맨홀 외부에 다른 사람이 이제 대기를 하셔야 돼요.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안쪽에 작업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어떤 질식을 할지 모르죠. 질식에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작업자가 만약에 뭐 질식으로 쓰러진다든지 했을 때 바로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용접하지 않는 사람이 또 같이 이제 이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같이 이제 질식을 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바깥쪽에서 대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업 관리해서요. 작업 계획 수립 및 표준 작업 관리 지침, 요 이제 지침을 작성합니다. 용접 휴문 발생의 억제 조치 설비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공중에 사용되는 환기 장치의 적절한 기동 요령에 의한 사항, 그 다음에 보고 착용 방법 및 관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용접봉이라든지 피복제, 피용제를 대한 사항, 그 다음에 기타 흉가스, 유해가스의 노출 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제 합니다.
일단 용접 작업자의 이제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대해서 이제 어, 대책이죠. 대책.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대책과 이런 유해가스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뭐 이런 바람직한 방법이 바람직하나 이 방법이 불가능할 때는 차선책으로 보호구를 지급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다. 유해가스가 일단 발생이 안 되게 하는 그리고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것이 이제 좀 불가능할 때는 이제 뭐 앞에처럼 방진 마스크라든지 이런 보호구를 이제 착용하도록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호구는 성능상 한계성, 검정, 합격품 등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서 이제 구입을 합니다. 3번에 근로자가 용접 흉 등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흉용 방진 마스크나 송기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호흡용 보호구는 해당 근로자의 수 이상의 보호구를 지급하고요.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한 질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전용이죠. 개인 전용을 이제 지급을 한다. 그 다음에 지급된 보호구는 수시로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호흡용 보호구는 여가지어 사용 한계에 따른 교체 시기를 명확히 하여 정해진 날짜에 교체한다. 그래서 이 호흡용 보호구는 이제 여가제가 있죠. 필터. 이 필터가 교환 시기가 있습니다. 몇 시간이라든 이런 시간이 되면은 반드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용기를 눕히거나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 용기 보존 온도는 40도 이하로 직사광선을 피하고요. 가스 유량 확인 시 인체에 유해함으로 흡입하지 않도록 한다. 뭐 CO2라든지 모든 가스는 인체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흡입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용접용 보호가스 밸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사용한다. 용접용 보호가스 밸브가 고장난 용기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CO2 가스 아크 용접기 전원 연결 시 이제 감전에 주의한다. 모든 전기 자체는요. 모든 전기는 감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용기는 캡을 씌워서 보관합니다. 그래야지 용기가 이제 파손이 이제 방지가 되겠습니다. 압력 조정기와 가스 연결 후 누설 여부를 반드시 비눗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 순서는요, 이 CO2 보호가스에 사용했을 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할지를 하는 그 순서입니다. 말 그대로 작업의 하나 순서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CO2 가스 아크 용접 작업에 적합한 보호가스 종류와 사용 방법을 선택한다. 그래서 1번이죠. CO2 가스를 용융지 보호가스로 사용하여 솔리드 와이어 1.2mm를 용접기 송급 장치에 연결하고 용접 토치를 통해서 와이어를 노즐 밖으로 돌출시키고 CO2 가스의 압력을 조절하여 용접 전 상태를 설치한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지금 이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솔리드 와이어를 1.2 여기 표준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와이어의 종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송급 장치를 이용해서 이 와이어가 노즐 밖으로 노즐 밖 이렇게 해도 팁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데요. 이때 이제 하는 스위치가 인칭이라고 있어요. 인칭이라고요. 인칭이라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인칭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와이어만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CO2 가스는 이제 작동을 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3-2와 같은 송급 장치의 명칭 및 역할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장치를 지금 이야기해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은 와이어가 지금 여기가 이제 안 보이는 상태인데요. 와이어가 사실은 이렇게도 와요. 이렇게도 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도 와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롤러가 있죠. 이 세 개의 롤러는 와이어가 둥글게 감겨 있는 것을 이렇게 쫙 펴주는 거죠. 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송금 롤러가 있죠. 송금 롤러가 있고 위에 보면 가압 이제 뭐 롤러, 가압 유닛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송금 롤러에 홈이 파져 있어요. 이 홈 속으로 이 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가압 이제 유닛
그 다음에 이제 가압 이제 롤러가 되겠죠. 가압 롤러를 위에서 이렇게 눌러 가지고요. 이 와이어를 이제 쫙 누르는 상태에서 이 보다가 이게 롤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죠. 가동이 되면은 와이어를 이렇게 딱 이렇게 누르면서 이쪽 이제 케이블 쪽으로 쫙 이제 밀리면서 이제 땅에 힘을 줘서 이제 밀어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이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가압 유닛, 가압 롤러는 송금 롤러의 호흡 맞춤 와이어를 잡아주는 역할이고요. 송금 롤러는 와이어의 지름에 맞춰서 송금 롤러의 호흡에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롤러가 이렇게 있으면 롤러 윗부분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이게 여기 이렇게 둥글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홈에 파져 있습니다. 홈이 동그랗게 파져 있어요. 이 홈 자체가요. 이제 1.2mm 우리가 와이어를 쓰면은 1.2mm의 이 송금 롤러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1.2의 와이어가 여기에 딱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것을 이제 맞추어서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가압 조절 이제 손잡이 해가지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죠. 요게. 그래서 요 지금 세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부분. 그래서 사용할 때는 여기 지금처럼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요 손잡이를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은 요게가 위에가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요 딱 들어가면서 눌러주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요걸 이렇게 밑으로 제껴주고 삼각형 같은 가압 유닛을 이제 위로 이렇게 제껴주면은 여기 위로 이제 싹 올라옵니다. 여기 싹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와이어를 딱 이렇게 끼운다 이런 말이죠. 네. 이것이 이제 가압 조절 손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압 조절 손잡이가 이제 요 스프링으로 이렇게 요게 돼 있어요. 스프링. 그래서 이제 이 눌러주는 가압 유닛이 눌러주는 힘을 많이 할 때는 요 가압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좀 강하게 눌러줘 가지고 이 와이어가 자체가 이제 딱 눌립니다. 눌리면서 이렇게 이제 밀어내는 힘이 좀 강하겠죠. 그 다음에 와이어 교정 장치 해가지고 와이어 너스납을 잡아주는 역할에서 뭐 요걸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와이어의 어떤 고정 장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너무 밑으로 롤러가 쳐지면은 요것을 돌려가지고 요걸 이렇게 올려주면은 요게 이제 거의 수평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수평이 되게 해서 여기도 중간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이 되게 해서 요 이제 와이어를 이제 쫙 이렇게 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와이어 이제 교정 장치가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3-3 같이 와이어 송급 장치의 솔리드 와이어를 스포로 고리와 맞게 한다 했는데요. 3-3에 보면은 이 스폴에 보면 요 구멍이 있어요. 요 구멍이요. 요 구멍 속에다가요. 구멍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작은 파이프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자체가. 그래서 요 부위를 요 구멍 속에 집어했습니다. 지금 요 부위는 이쪽 편이죠. 이쪽 편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이어 스폴의 요 구멍하고 이 송급 장치의 요 몸체에 있는 요 홈하고를 같이 맞춰 주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스폴의 고리와 맞게 연결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와 같이 쇼트가스 아크 용접봉을 손급 롤러 세라믹 롤을 통해서 와이어 지름에 맞는 홈을 지나 가압 유닛을 내리고 가압 조절 스위치를 돌려서 가압 입력을 맞게 한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요 색깔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와이어가 이렇게 들어갔죠.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완성이 된다 이거죠. 앞에 보면은 요 가압 조절 스위치로 이야기했듯이 요걸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면은 압력에 의해서 위에 있는 가압 유닛이 밑으로 내려와서 와이어를 딱 잡아주겠죠. 압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인칭을 눌러서 와이어를 팁 밖으로 돌출시킨다. 여기 보면 영어로 인칭이라는 스위치가 있고요. 보통 이제 빨간색 스위치가 될 수 있고 검은색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많이 안 올라오고요. 그리고
뭐 인칭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럼 요것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요 모다 있죠. 요 모다입니다. 요것이 모다인데요. 모다가 이렇게 돌아가고 모다하고 연결된 감속기가 있어요. 이 감속기가 이제 천천히 돌아가면서 와이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미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인칭을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이 모다만 이제 돌아가게 합니다. 모다하고 모다와 연결된 감속 장치가 같이 돌아가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칭 스위치란 뜻이고요. 이때 이제 인칭 스위치를 누를 때는 CO2 가스는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와이어만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돌출된 와이어를 적당히 절단을 한 후에 용제에 맞는 CO2 가스를 압력 조절기를 조정하여 보호가스의 고압, 저압, 압력을 조절한다. 조정 시 저압의 압력은 보로 중심에 맞춰서 소비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와이어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요. 요것을 이제 뭐 니파라든지 이제 잘라주고요. 잘라주고 그 다음에 압력 조정기에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요 눈곱은 고압 게이지, 이제 측정 게이지라 해서 이 용기통의 압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용기통의 압력도 요 조절 밸브죠. 이 조절 밸브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눈곱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바깥쪽에 녹색의 색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의 색깔, 보통 1에서 한 2kg/cm 정도의 압력으로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그 유량 조절 밸브가 돼요. 그래서 요 유량 조절 밸브를 열게 되면은 요 안에 지금 구슬이 보이죠? 이렇게 동그란 이제 요 구슬 같은 것이 열면은 이게 많이 올라가고요. 닫으면은 여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구슬이 보통은 한 15 정도죠. 눈금이 보면 5, 10, 15, 20, 25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금이 한 15 정도 그죠? 올라갈 정도로 올라갈 정도로 요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쇼트가스 거치 및 누설 여부를 하게 됩니다. 모두 사용한 쇼트가스 용기를 안전하게 새로운 이제 가스로 교체한다. 사용한 CO2가스의 압력 조절을 분리한다. 압력 조절이 분리는 요거죠. 요것을 이제 풉니다. 요 부위를 풀게 되면은 요 조정기가 이제 풀리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가스와 이렇게 이 조정기 이제를 이제 결합을 하는 것이 되겠죠. 사용 가스 분리하고 CO2를 안전하게 전용 수레를 이용해서 용접포수로 가져온다. 실병은 새로운 이제 가스가 들어있는 병이죠. 가스가 들어있는 이 CO2 가스를 압력 조정기와 연결한 후 반드시 누설 여부를 비눗물이라든지 누수 전용 스프레이어 그리고 새로 이제 통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요 부위죠. 요 연결 부위 특히 요 부위를 비눗물이나 이제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이제 누설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셀 수 있는 데가 여기 많이 있어요. 요 부위라든지 요 부위, 요 부위, 여기 부위, 여기 호수가 연결된 부위. 이런 부위가 사실은 다 셀 가능성이 있는데 뭐 나머지 요 네 부위는 그렇게 잘 없고 요게를 이제 많이 이제 검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압력 조정기와 CO2 가스 연결 부분에 먼지나 이제 이물질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 3-10가스 압력 조정기를 CO2 가스 용기요 고압 밸브로 먼키 스팬을 이용해서 정확히 한다. 지금 요 조정기를 먼키 스팬을 가지고 이제 연결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11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요. 반드시 요 조정기에 요 유량 이제 조절 장치 있죠. 요것이 수직으로 딱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세워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눕혀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반드시 이렇게 요 유량 조절이 세워져 있는 상태로 요 조정을 이제 연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와 같이 연결 후 비눗물이나 누설 검사 스프레이에서 누설 여부하고요. 그 다음에 누설 여부는 13번과 같이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가스 누출이 하게 되면 다시 분해 후 조립을 한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요 부위를 스프레이 뿌려요. 뿌려서 지금처럼 물방울이 만약에 생기면은 가스가 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새로 이걸 분해해서 새로 이 부위를 이제 조립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뜻이 되겠죠.
3번에 CO2가스 누출 시 응급조치 방법에서 눈에 들어갔을 때요. 혹시라도 잘못돼서 눈에 이래 들어가면은 용접중 발생한 이물질이 눈에 들어갈 땐 절대로 비비지 말고 물로 씻어낸다 돼 있죠. 그 다음에 물로 씻어낸 후에도 만약에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통증이 계속되면 안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와 접촉했을 때요. 용접 중 발생한 아크 강성 및 뜨거운 열로 피부가 노출되었을 때는 하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상이 입었을 때는 신속히 환부를 시켜줘야 돼요. 찬물에 식혀주고 좀 심한 경우는 의사의 조치를 받습니다. 흡입을 했을 때죠. 용접 중 발생한 가스의 가다흡이죠. 너무 많은 가스를 해가지고 호흡이 곤란할 경우요. 산소호흡 또는 인공호흡을 행하고 또 이제 의사의 조치를 받습니다. 자, 먹었을 때도 그래요. 먹었을 때도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에서 급성이라고 하는 건요. 용접 중 발생하는 아크 강성이라든지 흉에 의해서요. 전기 안염 아니면 금속 흉열, 알레르기 반응, 현기증, 구토, 기관지 증식 이런 것이 발생할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의사의 조치를 받고요. 지연성은 용접 중 발생하는 아크 강성이라든지 가스, 유해한 가스 이렇게 가다 노출됐을 때는 눈, 폐, 피부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또 줄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요, CO2하고 혼합가스를 이제 혼합해서 이제 CO2와 다른 어떤 알곤이라든지 아니면 산소 같은 이런 가스를 혼합해서의 용접할 때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금방 했는 이 순서하고 거진 이제 비슷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혼합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이 이제 쭉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앞에 하고 똑같은 순서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되실 싶어요. 가스만 이렇게 보시면은 고장력 강용 솔리드 와이어 할 때 요 가스만 이렇게 혼합을 해요. 80% 알곤하고 20% CO2. 요거만 다르지 나머지 부분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위를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대강적으로 앞에 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지금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도면 앞에 있는 내용 똑같은 이제 구성 요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조정기 히터 역할을 했는데 요 뒤쪽에 압력 조정기 뒤에 이렇게 톡 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톡 튀는 요게 이제 전기 히터 장치랍니다. 이 가스가 특히 이제 CO2가 액화가스일 때요. 가스가 액화가스일 때는 이것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돼요. 그럴 때에 이 히터가 액화가스를 가열을 합니다. 가열해서 이 액화가스를 기체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히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히터 역할은 이제 그 액화 이제 CO2 가스를 이제 증발을 시켜서 원활하게 공급하는 그런 역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CO2 가스 압력 조정기의 저전류 영역은 10에서 15리터 per minute, 고전류 영역은 20에서 25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200A를 보통 기준합니다. 200A 이제 미만일 때는 이제 저전류해서 15에서 20리터 per minute 하고요. 200A 이상은 이제 고전류라 해가지고 가스가 더 압력이 더 높아야 돼요. 20에서 25리터 이렇게 리터 per minute 분당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요거 여기에 눈금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0, 5, 10, 15, 20, 2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이 저전류 영역인 20A 이하를 대부분 사용해요. 그러니까 10에서 한 15리터 per minute로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0, 여기가 15죠. 15, 여기가 10입니다. 그러니까 10에서 15 사이에 요 구슬 있죠? 요 구슬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요걸로 조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오픈하고 크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픈 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 구슬이 많이 올라가고 크로스로 쪽으로 돌리면은 구슬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도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가스가 나왔을 때의 이제 용접 피드의 모습하고요. 보가스가 나오지 않을 때인데요. 사진이 약간 그런데 요 정상적으로 가스가 나오면은 용접했는 요 모양이 약간 매끈하게 나옵니다. 매끈하게 이렇게 나오고 가스가 나오지 않으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구멍이 많이 생겨 있어요. 기공이라 그죠? 구멍이 많이 생겨서 정상적인 용접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보가스 준비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백킹제 준비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